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4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급락했다가 그 급락을 다 되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뭐 하락이 완전 정지될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밤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 중이고 이게 일시정지된 겁니다. 뭐 무거운 저항을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하락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거 하루 이거 나왔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사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이야기도 할 게 있고 뭐도 이야기할 게 있지만 좀 그것보다 좀 먼저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어젯밤에 이제 어떤 분이 리플을 남겨주셨는데 나스닥에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죠? 수익 누적됐다라는 이야기는요.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사람 심리상 이게 이제 좀 수익이 좀 누적되고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이제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 안 그래도 저도 뭐 가끔가다 뭐 주식 글 같은 것들 뭐 보고 그러는데, 이 내 계좌 수익률이 많이 찍혀갖고 캡처해갖고 기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때를 하여튼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됐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됐든 뭐 그런 포인트들이 어떤 그죠?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그렇게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기억하시죠? 작년 11월 말 요때 선물이 370 가니까 여러분들 다 뭐라고 하셨어요? 360 간다, 350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뒤로 기똥차게 신나게 반등을 해서 400을 터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기업들 역사 이런 걸 따져봐도 이런 비슷한 심리가 미치는 좀 중요한 어떤 그죠? 그런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은데, 기업들 사례를 살펴봐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거 뭐 STX,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웅진그룹, 또 그리고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 뭐 제 지인의 사례도 좀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나고요. 뭐 예를 들면 STX 왜 망했을까요? STX 같은 경우 자기 잘 나가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명예를 좀 얻고 싶고, 그죠? 돈보다는 명예. 이제 우리 좀 잘 나가는 걸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당시에 뭘 했어요? 북유럽에 있는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했죠. 그거 인수하고 나서 가셨고, 웅진그룹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도 뭐 건설 사업도 해보고, 뭐 태양광 이런 것도 해보고, 무슨 화학 사업, 무슨 화학도 해보고, 무리한 사업 확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좀 덩치가 컸어, 이제 우리도 좀 자랑할 때야 라고 하면서 이런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니까 박살났죠. 또 뭐 대한전선 이런 것도 안 그래도 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영국의 어떤 뭐 제철소인가 무슨 하여튼 그런 큰 사업체 하나 인수하고 나서 맛이 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또 그리고 또 그 지금 생각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것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제가 봤을 때 롯데그룹이라 생각해요. 롯데에서 잠실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타워를 세웠죠. 건물을 큰 걸 하나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우리 회사가 이제 좀 잘 나가. 우리 회사가 좀 잘 나가니까 이제 저 비싼 강남 한복판에다가 뭐 큰 건물을 짓자. 우리 회사를 그 널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걸 짓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뒤로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국가의 단위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를 기업이 아닌 국가의 단위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올림픽을 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야겠어. 올림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 같은 이벤트. 나 좀 잘 나가니까 자랑하고 싶어. 이런 이벤트가 있은 뒤로부터 잘 나가는 회사가 별로, 잘 나가는 나라, 잘 나가는 기업 이런 게 잘 없을 수가 있죠.
이런 기념비적인 행동하는 거, 이런 기념을 하는 것들이 어떤 전성기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뭐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식당 차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호점 했는데 잘 돼서 2호점 냈다가 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확장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계좌의 수익률이 좀 많이 찍혔다. 이런 거 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계좌를 안 열어봐요. 어차피 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더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좌를 열어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특히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더욱더 열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전 평단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샀지 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흐름 자체에 집중하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 마지막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헝다 이런 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헝다도 어젠가 제가 어떤 텔레그램을 봤더니 이런 재밌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헝다 간판 떼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헝다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 얘네가 제가 중국에 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원래는 광저우가 고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간다고 선전에다가 큰 건물을 세우고 여기 본사 건물을 차린 거죠. 근데 본사 건물 차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간판 떼고 앉았죠.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광저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충청도나 이런 데쯤 된다면은 선전쯤 되면은 어디 여의도나 강남쯤 되겠죠. 우리도 잘 나가니까 이제 강남에 건물 짓자. 예. 건물 지은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부영그룹 이런 데는 사실 장사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솔직히 저는 부영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아무튼 이런 경영의 측면에서는 근데 정말 내실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부영 같은 회사면은 IPO 같은 거 할 만하잖아요. 기업 상장, 신규 상장 이런 것도 할 만한데 상장도 안 해요. 그 흔한 상장도 안 하고 어디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야, 빌딩을 크게 짓자, 솔직히 딱히 이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짜배기로 그냥 아파트나 지어갖고 싸게 팔고 계속 그냥 알짜배기 현금 모으는 데만 진짜 제대로 집중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찾아보면은 야, 정말 저 회사는 자랑할 만한데 자랑도 안 하고 정말 꿋꿋하게 자기 갈 길 잘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여기서 IPO 이야기했죠. 예. IPO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IPO도 야, 우리 회사 잘 나가니까 이제 우리도 증시에 상장해야 되지 않겠어? IPO 하자. IPO도 어떤 이런 자랑의 상징일 수 있다는 거죠. IPO 같은 것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신규 상장주는 전 그래 쳐다도 안 봐요. 몇 년간은 예, 최소 몇 년간은 쳐다도 안 봅니다. 충분한 어떤 시장에서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그럼 이제 몇 년, 최소한 한 10년 뒤에는 IPO 한 기업을 쳐다보긴 하는데 지금 상장했다 절대 안 쳐다봅니다. 왜냐? 이 회사가 나 좀 잘 나간다라고 자랑할 때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결과가 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요. 물론 IPO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돈 벌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저는 안 보는데, 하여튼 그래도 좀 잡다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그 어떤 투자나 이런 데서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게 크다. 그래서 좀 내가 좀 배부르고 등 따시다 싶으면은 조심하셔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 얘기도 많은데 좀 요런 이야기를 좀 먼저 했네요. 자, 하여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요.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잡다한 사실 결정적인 뉴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잡다한 잡설들이 많았죠. 금리 인상과 긴축에 관한 잡다한 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밤에 사실 파월의장 연설이 있긴 한데 오늘 밤 전에,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 잡다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와갖고 올해 4차례 기준금리 인상한다. 양적 긴축은 7월 달에 한다. JP모건에도 나와갖고 올해 4번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들. IMF에서는 신흥국이 조기 긴축, IMF에서는 신흥국 니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스닥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일제히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진짜 긴축 우려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제 왜 긴축 우려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 어제도 고점을 높이더라고요. 어제도 고점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 얼마야? 1.8
끝까지 왔다 갔습니다. 예, 1.8터치를 했어요. 고점도 높이고요. 굉장히 지금 이미 흐름이 좀 가파른 상태거든요. 이미 흐름이 좀 굉장히 강하게 빡시게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또 이렇게 된다. 약간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런 자리에선 설마 더 간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는 자리라 생각했는데 어젯밤 이런 자리에서 추가로 막 긴축 우려 이러면서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금리가. 그러면서 시장은 막 급락하고 있고요. 뭐 거의 2%대 빠지든가 나스닥이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정말 긴축 우려가 강했던 겁니다.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이고, 금리가 아니네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굉장히 좀 많이 장중에 오르더라고요. 얘는 뭐 거의 얘는 뭐 장대 양봉 상태로 뭐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아무튼 얘는 결국 1%를 찍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요. 결국 1% 찍긴 할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에 그 굉장히 심했다, 공포가요. 그 공포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금리 시장을 보니까 공포가 심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공포를 의식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포를 의식하면 됐던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인데 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들 121선도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있고요, 여기 직전 저점 자리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차분하게 해야 된다, 깰 거면 차분하게 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극심한 공포가 나오는 바람에 채권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극심하게 장중에 쏟아지니까 볼린저 밴드를 너무 많이 째버렸죠. 너무 많이 째니까 급반등이 튀어나오더라. 뭐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래 꼬리 달렸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650이란 중요한 라인, 요거 아직 돌파 안착한 게 아니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라인을 넘어가서는 일단 안 됩니다. 15,650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충분히 또 싸우면서 아래쪽으로 그냥 쑥 빠져야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고,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어제 장중에는 너무 급락해갖고 반등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밑에 있고 볼린저 밴드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잘 빠지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락 쪽에서 말이죠.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사실 이제 30분 봉인데 분봉상으로는 사실 정말 잘 빠졌어요. 분봉상으로는 5일선과 볼린저 밴드를 타면서 변동성을 너무 확대시키지 않고 잘 갔는데, 근데 그럼 뭐예요, 그죠? 그럼 뭐해? 이렇게 갔는데 일봉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너무 많이 찍고 나온 위치가 되어 버리니까 분봉상엔 괜찮았더라도 급반등이 뭐 나온 것 같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15,650이란 자리 재차 테스트하고 있죠. 이 자리 테스트 잘해야 됩니다. 여기 못 넘어가면 저는 이제 좀 안심을 할 것 같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또 이제 머리를 좀 긁으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봤다. 아직까지 근데 뭐 하락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딱 터치하고 나서 일단 아래꼬리가 달렸습니다. 얘도 아직 뭐 완전히 뭐 급반등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 봤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밀려오는 바람에 일단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넘어가야 돼요. 빨리 여기 어딘가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여기를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다음 세상으로 또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이 자리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주의하긴 해야 된다. 변동성 지수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된다. 19, 20대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3거래일째 어쨌든 저항이 많이 누적되긴 한 겁니다. 물론 어제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다라고 해서 야 이제 무조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소화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20북은 싸움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UVXY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네요. 그래도 뭐 솔직히 빅스 24음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를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살짝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죠? 어쨌든 뭐 지금 계속 뭐 특별히 뭐 중요한 자리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박스권 안에 박스권 안에 아니면 수렴형, 뭐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네.
뭐 다른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고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과 말씀드려야 될 만한 이슈는 요거, 미국과 러시아의 8시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라는 거, 요거 일단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떤 국제 정세, 이런 좀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살펴보고 있자, 요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상장한다 하고 요거 상장한다고 하죠. 찾아보니까 상장일이 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 상장을 한다는데 이거 시가총액이 장난이 아니죠. 코스피 지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요런 것들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자꾸 위쪽에 저항이 누적될 만한 일들만 생기고 있고 저항을 넘어갈 만한 이슈들은 딱히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박스권이니까 어쨌든 뭐 물론 뭐 환율이 정배율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코스피가 박스권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긴축이라든가 뭐 다양한 IPO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재료들은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다. 뭐 글쎄요, 제가 하락을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도 그죠? 공매도도 시행됐고 뭐 삼성전자도 역배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솔직히 좀 이거 상단 코스피 같은 경우 상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국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좀 상방 제한적이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뭐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하락을 추격할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지금이 어떤 하락을 추격하면은 좀 뒤통수 맞을 것 같고요. 하락 추격보다는 반등시 매도 철저히 반등을 이용해서 올라오면 때리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요 기사도 하나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안 그래도 이 사람 아이디어가 좀 뭔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영국 연구진이 감기에 걸려도 코로나19 면역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A 질병 걸리면 A 질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 B 질병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는 건 A하고 B가 그죠? 거의 같은 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A하고 B가 같은 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죠? 어쨌든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염병 이슈가 뭐 어쨌든 코로나란 전염병은 계속 우리와 함께 갈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금융시장에서는 일단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 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재료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아무튼 뭐 요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 오늘도 할 말 없어요. 오늘도 한국은 할 말이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직전 저점 자리를 지킨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6.5 요 정도 자리를 지킨 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하반경 직성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뭐 387, 뭐 한 400 이렇게 또 박스권으로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깝깝한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그 별 의미 없는 그런 움직임들만 보이고 있어서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떤 뭐 기대를 하거나 뭐 실망을 하거나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지금 뭐 딱히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볼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도 급락하면은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매수의 찬스가 나타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라는 건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찬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좀 단기낙폭과대 삘이 좀 너무 좀 세긴 세거든요. 오늘도 급락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등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자리이긴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근데 상방으로는 넘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IMF에서도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신흥국 니네 미국 금리 인상한다 조심해라 라고 했잖아요. 위쪽으로는 누가 봐도 제한적일 수가 많고
아래쪽으로 좀 어쨌든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위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을 활용해서 이제 반등시 인버스 잡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 맨날 했던 이야기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중요한 자리를 아직 깬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자리를 깬 게 아니라 76,000원 깬 게 아니라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적당히 반등하거나 뭐 하면서 박스권 안에서도 움직이다가 방향성 결정하겠죠. 요런 모습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래요. 옵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콜옵션 이런 식으로 상승해 버리면은 이거 쌍바닥 가능성 이런 것도 생기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잘해야 된다. 코스피는 이 하락 흐름을 이어나가려면은 오늘도 좀 약세 모습을 보이거나 오늘도 음봉이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오늘 현재로서 음봉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누군가가 또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기가 막히게 또 하고 있네요. 풋옵션을 또 누가 이렇게 또 많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거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거니까 솔직히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이게 또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 일단 어젯밤에 제가 금요일날 풋옵션 150억 매수한 거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드렸었죠. 예.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뭐 좀 더 조정 중인 것 같고 1195원이네요. 1200원 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